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하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안겨주죠. 오늘은 퇴직금 2억, 57세 증권사 팀장이 택한 마지막 은퇴지 라는 제목 아래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일하며 온갖 걱정과 기대를 품었기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퇴 준비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쉽죠. 물론 경제적 안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 저축, 투자 등은 은퇴 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정체성 상실감 등 예상치 못한 심리적 부담까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 준비라는 말이 단순한 자금 마련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꿈, 그리고 인간관계 재정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57세 증권사 팀장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팀장은 평생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하며 온 철저한 분석과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숫자와 정보에 휘둘리며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이 누적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57세의 나이에 다다르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마련한 퇴직금 2억 원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두고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더 큰 수익을 위해 투자할지 고민하겠지만 김 팀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금융권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이 가득한 한적한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곳이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과적으로 김 팀장은 자신만의 마지막 은퇴지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 생활과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시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 한 사람의 사례로만 접하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현장 노동에 몸담으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이었어요. 그러나 55세가 되던 해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은퇴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죠. 박 씨는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와 미래의 주거,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소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동네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며 건강을 위한 산책과 취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대학 교수 김모 씨입니다. 김 교수님은 평생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지만 정년퇴직 이후에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랜 연구와 교육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김 교수님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자연 속의 작은 오두막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교수님의 선택은 점차 옳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내가 원하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준비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생을 일에 바쳐온 우리들에게 은퇴는 또 다른 출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취미, 인간관계, 그리고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 후 뭐 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김 팀장, 박 씨, 그리고 김 교수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물론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작은 결정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응원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 57세 증권사 팀장이 선택한 마지막 은퇴지, 50대 후반의 박 씨가 건강과 안정을 위해 택한 새로운 주거, 환경, 그리고 60대 초반 김 교수님이 꿈꾸던 자연 속 삶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경제적 준비는 물론 정신적, 심리적 준비까지 꼼꼼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찍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김 팀장이 선택한 은퇴 후 삶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김 팀장은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응하는데 꽤 힘들었어요. 매일 수많은 숫자와 거래에 시달리던 날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는 내가 정말 뭐를 잃은 걸까? 라는 생각에 빠졌죠.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몰두했던 업무가 없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 팀장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한적한 마을길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풍경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매일 걷다 보니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과 새들의 지저귀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답니다. 산책 도중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 때로는 같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작은 카페에서 그는 지역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페 주인과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금융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김 팀장은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숫자와 차트에만 집중했던 그가 이제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은 텃밭을 꾸미기 시작했죠. 직접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작은 수확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고 자신이 몰랐던 영역에 도전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의 확보였어요. 회사 생활 때는 항상 남을 위해 또는 결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김 팀장은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 그림 그리기, 심지어는 소소한 글쓰기에 도전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는 시간은 그에게 큰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 그의 인생 전체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김 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이는 은퇴를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로만 보지만 오히려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삶, 즉 나를 위한 삶을 실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작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일상이 사라지면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사례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다니며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또 다른 분은 평생의 관심사였던 음악이나 미술에 깊이 빠져들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다가온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퇴직금 2억, 57세 증권사 팀장이 택한 마지막 은퇴지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맞이할 은퇴 생활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속도로,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찾는 자유와 기쁨은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다른 멋진 페이지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63세 공무원 퇴직 후 아내와 매일 싸웁니다. 은퇴는 꿈이었을 뿐입니다. 정년 퇴직하면 진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산책도 하고요. 근데 현실은요? 아침부터 눈 마주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 요즘 퇴직한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방의 순간으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똑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부 갈등, 돈 문제, 일상 무기력함 등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많은 분들이 은퇴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평생 가족 위에 산 63세 공무원, 퇴직 후엔 외톨이? 김영호 씨 가명, 63세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는 날엔 축하 인사를 받고 부인도 이제 좀 쉬어요 라며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퇴직 후 김 씨는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 안을 서성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잔소리를 늘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요?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결국 둘 사이엔 대화 대신 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실 김 씨는 돈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문제는 시간의 허전함, 정체성 상실, 그리고 아내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공직자라는 직함이 사라진 후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아내는 30년을 희생했는데 왜 이제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무기력하냐며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교훈: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 재조정과 정체성 회복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례 2.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박정숙 씨 가명, 60세는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출신이라 둘 다 연금이 꽤 나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들이 보기엔 걱정 없는 노후였죠. 하지만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상하게도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고 병원비는 점점 늘고 여행은커녕 커피 마시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지출 관리 습관이 없었고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이 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출 계획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만 30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예상 못한 지출이 늘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비, 부모 간병, 조카 결혼, 손주 돌봄 같은 변수는 계획 밖의 지출이죠. 교훈 노후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계획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결국 은퇴 후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매일 나가는 남편, 알고 보니 혼밥하며 시간 때우기. 윤성재 씨 가명 62세는 퇴직 후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갔다 올게.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죠. 언젠가 몰래 따라가 봤더니 남편은 혼자 분식집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카페, 공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은퇴 전에 회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렸던 그는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지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소속감과 활동성입니다. 교훈 하루에 의미 있는 활동 하나가 있어야 노후가 삽니다. 봉사든 취미든 파트타임 일이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30년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맞습니다. 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계획한 쉼은 곧 불안이 되고 활동 없는 자유는 금방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 설계다. 하루에 루틴이 있어야 하고 부부가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다시 맞춰야 한다. 부부는 퇴직 후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규칙, 새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금,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감정 관리. 심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는 지금의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은퇴하면 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설계하는 삶이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계획 하나로 은퇴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이름표마저 벗겨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 무기력, 관계 단절, 자존감 하락이라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잡는 5가지 핵심 전략. 1. 루틴이 있는 하루 만들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인터넷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산책, 독서, 봉사, 운동, 간단한 부업 등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일정표가 없는 삶은 빈둥거림이 아니라 삶의 중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역할 재조정하기. 은퇴 전엔 각자의 생활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야 하죠.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말입니다. 집안일, 식사 준비, 장보기 등도 함께 나눠야 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부부가 팀이 되어야지 원망하는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3. 경제적 루틴 점검.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불안은 생깁니다.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몰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지출이 많은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부모 돌봄 비용 등을 체크해서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지출이 보이게 되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자칫하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퇴직하면서 직장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기죠.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작은 모임,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은퇴자는 마음의 병이 빨리 찾아옵니다. 5. 마음 관리와 자존감 회복.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퇴직은 역할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닌 다른 이름의 시작. 퇴직 후 매일 아내와 싸우는 남편 이야기, 연금은 있는데도 불안해서 불면에 시달리는 부부 이야기, 혼밥하며 외로움 속에 시간 때우는 퇴직자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나는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부부 사이의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은 어디에서 오며 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부터라도 답해 보세요. 그 답이 당신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할 겁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몸담으며 성실히 일했던 한 은행 지점장, 그는 늘 자신이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과 성과급,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리며 난 문제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집안 대출은 남아 있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관리했던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은퇴 후 2년 만에 그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이제부터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3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대가, 모든 것을 잃은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만큼 받았고 자신이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주식 투자에 대부분의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만 잘 굴리면 충분히 은퇴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와 투자 실패로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며 지금도 은퇴 후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퇴직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변화된 자산 관리와 소득 창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안정적인 은퇴를 만든 박 씨의 비결. 박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꾸준히 은퇴 준비를 해왔습니다. 퇴직 10년 전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별도의 연금 상품에 투자했고 자녀들의 교육비가 끝난 후에는 남는 돈으로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 수익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소형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과 연금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작은 도시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박 씨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은퇴 후 이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준비된 은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은퇴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3. 다시 일어선 이 씨의 도전기. 이 씨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25년을 일한 후 55세에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예금은 5천만 원뿐이었고 다른 소득원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쳤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배운 자격증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강의와 프리랜서 일을 통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당당히 스스로를 은퇴 이후 더 행복해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하는 자세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의 삶, 준비가 답이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재정 관리의 다변화. 퇴직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다양한 연금 상품, 부동산, 투자 자산 등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지출 계획.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배움과 도전의 지속.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소일거리를 찾아 계속 활동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내일의 당신은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성공적인 삶,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계획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관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마치 보너스처럼 생각하고 한 번에 소비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 관리의 기본은 지속 가능한 자금 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금 5억 원을 받아 그중 절반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조금 위험해도 수익률이 좋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투자 실패로 퇴직금의 30%를 잃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벌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지출 관리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대형 SUV를 타고 매주 외식을 즐기며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3년 만에 작은 부족을 실감하며 고통스러운 소비 축소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미리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지출부터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 빈도를 줄이고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거나 취미 활동을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출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전환입니다. 3. 활동성과 도전 정신.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은퇴 후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활동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의 활기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퇴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조기 은퇴를 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55세에 은퇴한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한 은퇴 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은퇴 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준비는 절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정, 지출, 그리고 활동성까지 모든 것은 꾸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확보하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행하세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생 이막 시작인 60살, 남은 날들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시죠? 그럼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잘라 몇 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편안한 노후의 기준이 다르고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268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쓰려면 월 367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년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최소 6억 4천만 원, 여유롭게는 8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여가 활동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60살에 10억은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억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10억이 없어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제 친구 부모님 이야기인데 두 분 다 60대 중반이십니다.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셔서 모아둔 돈은 3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두 분 합쳐 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텃밭 가꾸고 동네 문화센터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요. 가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2 해외 이민으로 꿈을 이룬 부부. 또 다른 친구 부모님은 60살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아둔 돈 5억 정도에 살던 집 팔아서 마련한 돈까지 합쳐서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사셨다고 합니다. 물가가 저렴하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놀러 오실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도 멋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례 3 꾸준한 투자로 노후 자금 마련. 마지막으로 제 친척 형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40대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서 60살에 꽤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형님처럼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억으로도 충분하다.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비결 전격 해부. 1. 알뜰살뜰 평생의 습관이 만든 기적. 친구 부모님은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이런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어져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죠. 친구 부모님처럼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텃밭과 문화센터. 친구 부모님은 텃밭 가꾸기와 동네 문화센터 활동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건강이 최고의 자산,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 친구 부모님은 건강 관리에도 힘쓰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자립적인 노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친구 부모님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십니다. 이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뭐하나, 자립심이 없는 데라는 말처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5. 3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의 사례는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 준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절약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면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살 동남아 이민으로 인생 이막 꽃 피웠다. 은퇴 부부의 용감한 도전. 1. 한국은 너무 답답해. 이 과감한 결단의 배경. 이 부부는 평생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동남아, 우리의 새로운 낙원. 새로운 삶의 터전 선택. 이 부부는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접근성이 좋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합쳐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넓은 집과 정원을 갖게 되었고 물가가 저렴해서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3. 매일이 휴가 같아. 여유로운 일상과 새로운 취미.
동남아 이민 후 부부는 매일이 휴가 같은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수영이나 골프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또 현지 문화를 배우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현지 축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4.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행복이 가득한 노후. 한국에 잠시 방문한 부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등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용기 있는 도전으로 누구나 인생 2막을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40대 월급쟁이 주식 투자로 60살에 10억 달성. 노후 걱정 날린 비결은 1. 월급만으론 답이 없다. 절박함이 만든 투자 시작. 어씨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 막막한 노후 준비.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만류도 많았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위험하다는 말에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씨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2. 무조건 공부 또 공부.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씨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관련 책을 탐독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씨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 어씨만의 투자 원칙. 어씨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우량주에 투자했습니다. 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였습니다. 특히 어씨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흐름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투자했습니다. 4. 10억 달성 꿈이 현실로. 노후 걱정 끝. 어씨는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 60살에 10억 원이라는 놀라운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어씨는 노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씨는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그리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씨의 조언입니다. 5.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응원 메시지. 어씨는 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씨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1. 편안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편안한 노후는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후 빈곤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행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감소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증가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즉,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2. 얼마가 필요할까요? 과학적인 계산.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은퇴 후 생활기간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여 2030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현재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 예상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추가 지출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수리 비용 등 예상되는 추가 지출을 고려합니다. 국민연금 등 예상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필요 자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25년 동안 유지하려면 약 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0억이면 충분할까요? 10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면 10억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제위기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조언. 젊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노후 준비를 위한 추천 도서 3권.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김승호 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셋과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 설계 고득성 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